자,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투자와 기업의 미래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재무관리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겁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재무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이 있어요. 이 재무관리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잘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한 3년 동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다 이 재무관리 전공자들이에요. 이 재무관리는 경제학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 수리과학하고도 관계가 있고, 소위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회수를 하고 또 그러니까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소위 자금이 없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삼성전자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 규모는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보통 대립돼서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기업 규모로 보면 10배 이상 삼성전자가 큽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크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휴대폰을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가전사업도 어떻게 돼요? 냉장고 만드는데 TV 만드는데 이것도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나하나를 떼어놔도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에요. 그 많은 것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큰 회사라고 그러지만 사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장도 여럿 있고요. 부회장도 있고요. 사장은 그 안에 한 열 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경하는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 자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조달이라 해요. 첫 번째는 뭐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해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요 해외 투자가 기본적으로 한 40% 이상이 넘어요. 포항제철도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해외 투자자 지분이 더 커요. 국민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도 해외 투자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본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사갖고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굴지 기업들은 다 해외 자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1주 전이나 2주 전쯤에 쿠팡이라는 우리가 그 배달 서비스 판매하는 회사 있죠?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적자인데 손정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최대의 그 거부예요. 우리나라 제일 규모인데 소위 그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 손정이라는 사람이 그 쿠팡에다가 수천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쿠팡이 뭔가 지금 그 이마켓 부분에 상당히 급격히 신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아파트나 주변에 보면 쿠팡서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보고 지금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서 지금 상장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1년에 수백억 수천억 적자 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단한 자본가들이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몇 천억씩.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 관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재무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경제학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본시장선이라든가 투자 무슨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재무관리에서도 서브 항목으로 된 챕터들도 과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 대학원에서도 많은 그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 지금 뭐 9장, 10장, 11장 이런 것들은 각 분야들이 다 박사학위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제품과 서비스 생산.
제품도 우리가 서비스도 은행서도 그 은행 예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터리얼 무슨 재료를 만들어서 만드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하나의 제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2장의 부분을 우리가 또 생산관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생산관리. 이것도 하나의 그 과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생산관리에 관련돼서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가 MS라고 그래요. 경영과학. 이 부분도 생산관리에서 주로 이제 수리적인 모델로 해서 그 해를 풀어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MS라고 그래요. 그 생산관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이 전 프로세스가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생산도 그냥 무조건 만든다고 소비자들이 찾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싸게 기능이 좋고 값싸고, 그죠?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생산해낼 수 있느냐, 또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마케팅이고, 생산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매년 뉴스를 통해서 보겠지만은 아이폰과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맨날 발표할 때마다 세계적인 관심이 있죠. 그죠? 삼성전자 휴대폰은 뭐 이러이러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서 이게 더 좋고, 또 이런 폴더폰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그 액정이라는 게 딱딱한 게 이렇게 접혀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삼성이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개발해 히트를 쳤죠. 또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죠. 아이폰은 물론 그 아이폰 그 창업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위축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맨날 기술적 우위를 다투고 있어요. 어떤 제품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요새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하나가 있다가 뭐 3개가 있다가 뭐 5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카메라로 찍어서 별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전화기 기능보다도 요새는 뭐예요? 사진기 기능이나 인터넷 보는 기능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휴대폰을 이렇게 홀더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피면은 태블릿 PC 역할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서 릴리즈라 그래요. 릴리즈. 그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내보낼 것인가, 또 런치라 하죠. 런치 들어봤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주먹구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추세라든가 기술 발전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분석해 나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다 실패하면 상당히 시간도 낭비죠, 자금도 낭비죠, 그죠? 그런 건데 이런 큰 회사들이 뭘 하다 실패하면 뭐 기업이 도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200만 원이 아니라 몇천억 원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 관리 분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현대 경영,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정리화된 건데, 이제 새로운 경영 분야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1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 새로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출발된 지는 뭐 20년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학계의 교재 안에 한 분야로 채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또 각 분야들도 새롭게 소개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하나의 챕터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의 계획서, 지금 이거 하신 강의 계획서인데 이것을 매주 1개 챕터씩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사전에 미리 꼭 예습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때로는 또 복습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부터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경영학의 개론서예요. 기본 입문서이기 때문에 이거 정도도 철저히 안 읽어본다는 것은 이건 학생으로서 자세가 아니고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아마 과제가 계속 부과가 될 겁니다. 부과가 되고 과제를 어떻게 성실히 내느냐에 따라서는 과제 상황을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어요.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재를 열심히 봐라. 또 강의 수강 전에 꼭 뭐예요? 꼭 책을 몇 번을 읽어봐라. 그리고 강의 수강 책을 읽은 다음에 꼭 연습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물론 책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또 레포트를 낼 때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블록해서 갖다 붙이면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아래 한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워드 프로세스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로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은 이런 환경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여러분 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건강한 상태에서 아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그래도 장시간 동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 이유는 각 챕터를 어떻게 공부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주입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이 딴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또 여기서 내가 배운 거 이상의 무엇을 또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는 것만 잘 활용하고 깊이 이해하면은 대학원 가서 배우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 가서도 필요한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알려준다면 이런 걸 할 때는 내가 학생으로서 배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사장이겠지 아니면 인사관리면 내가 인사관리 부장이야 생산관리 담당자야 하는 자세로 보이면은 많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고 봐야 된다는 욕구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 시간이 아니라 물론 이 강의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강의실에 와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일단 일주 정도 해보고 7주 정도를 해보고 한 학기 동안 해보고 또 비대면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 보기로 합시다. 나도 사실은 이런 환경이 너무 어색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강의란을 만들어서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것 과정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적용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적응했으리라 보고 또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또 적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